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청자 아코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코님은 친구 산이분의 이야기와 또 여러 가지 저승사자가 머무는 집 이런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듣기 힘든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항상 밝은 목소리, 밝은 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 자, 일단은 오늘 아코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주제가 될지 조금만, 그러니까 완전 스포 말고 조금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중국으로 떠나보도록 할 거고요. 예? 알려지지 않는 이런 부자들의 악행이 있어요. 현실 보여요, 이거? 약간 그렇죠? 영적인 거는 1도 없고.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야, 콜라보구나, 네. 콜라보야.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중국에서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때리십니다. 아코예요. 오늘은 중국으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산인의 집이 좀 부러운 게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는 가족들이 화목함이 법 없이도 살 분들이세요. 예를 들어서 모임이 있으면 대가족이 다 모여서 파티를 즐겨요. 그러면 어머님들, 며느님들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도 있잖아요. 네. 남자들이 그걸 주도합니다. 일 남자들이 다 합니다. 그럼 어머니들은 시부모님 모시더라도 너무 행복해요. 다 합니다. 할아버지들도 해요. 그리고 뭐든지 금전적인 또 여유도 있다 보니까 좀 부러운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가요. 그 집이. 예. 그리고 산이 작은 형님이 친구가 국내 신생 여행사 임원이세요. 지금은 현재. 그러면서 한 번 해외여행을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필두로 자녀들만 빼더라도, 손주, 손녀들 빼더라도 10명이 넘죠. 그런데 다 포함하면 20명이 넘어요. 그런데도 그런 큰 돈을 들여서 매년 여행을 1년에 한 번씩 꼭 가요. 그런데 이번에 간 게 하이난이에요. 시기는 코로나 이전이거든요. 네. 가족분들이 전체적으로 하이난을 4박 6일 일정을 잡고 갔다 오셨나 봐요. 여름 휴가 시즌이라 제가 어릴 때 살던 본가는 거창이거든요. 여행을 잘 갔다 와서 저도 그때 여름 휴가 시즌이라서 본가에 할머니, 부모님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산이가 잘 갔다 왔다고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랑도 산이 어머님이 친하시니까 선물 주겠다고 저희 어머니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봤거든요. 산이가 삼형제 중에 막내예요. 그리고 그 산이 형님들하고도 제가 좀 친하거든요. 금융권에 제가 종사하다 보니까 형님들 재테크를 지금도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보다 보니까 동네 형들이 정말 친형 같잖아요. 그리고 산이 작은 형님을 이름을 건이라고 하고 큰 형님 이름을 훈이라고 가명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큰 형 훈이 형이 대뜸 저희 선물 주면서 그때 다 같이 오셨거든요. 다 같이 오셔서 저희 어머니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아코야 너 제주도 한번 갈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야기 끝날 때쯤에. 그러니까 형 왜 형이 보내주게? 시간만 맞으면 산이랑 갔다 와라. 확인 좀 하나 하고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 좀 부탁한다. 이런 말을 하면 또 저희 촉이 오잖아요. 아, 또 네. 무슨 일이 있구나. 예. 항상 이게 있는 일이니까 1년에 아, 예. 한두 번은. 그렇게 말하고 제가 산이를 쳐다봤거든요. 근데 이놈이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넌 왜 또 똥 씹은 표정으로 있냐. 그런데 한숨을 푹 쉬더니 작은 형님인 건이 형이 안 내키면 너 가지 마라. 우리도 강요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을 자기들끼리 또 주고받길래 이번에는 저희 엄마가 궁금해서 뭘 또 여행 가서 큰일 터지고 왔나 보네 이러는 거예요. 산이 어머님도 옆에 계시니까 어머님이 갑자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산이 어머님이. 중국 무당들 얘기를 대뜸 하셨습니다. 오. 그 스토리로 넘어가자면 아시아의 하와이로 불리는 게 하이난 휴양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상한 구판을 벌일 뻔했다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이제 그때 이상한 걸 처음 보셨어요. 여행을 즐기는 도중에 이틀 정도 됐을 때 거기가 유명한 원숭이 섬이 있어요. 네.
그 하이난 여행가 원숭이 섬 있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고 또 내려와야 돼요. 근데 산인의 식구가 가장 먼저 구경을 하고 미리 내려왔나 봐요. 대식구가 워낙 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나머지 가족분들을 기다리다 보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길거리를 놀러 가겠죠. 거기도 역시나 잡상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가봤거든요. 배낭 같은 거 짊어매면서 뭐 3개 10달러, 3개 100위안 막 이런 거 있죠. 여러 잡화를 판매하는 상인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무슨 중국 전통 젓가락 파는 상인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산이를 보고 중국말로 뭐라 하는데 산이는 당연히 못 알아듣고 건이 형도 못 알아듣는데 푼이 형, 이제 첫째 형, 큰 형이 한의사세요. 중국말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그거 이제 알아듣잖아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둘째 형인 건이 형이 형 왜 그러냐 이제 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산이도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표정이 별로 안 좋았대요. 근데 건이 형이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 젓가락 파는 상인이 산이를 보고 중국말로 너 주술사냐라고 물어봤대요. 한국말로 말하자면 무당이겠죠? 그 말을 젓가락 파는 상인이 얘기를 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형님 입장에서는 내 동생을 보고 그거를 말한다는 건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국말로 진짜 이런 말을 하셨대요. 자기도 귀신을 좀 본다. 근데 낮에 산이 뒤에 수호령이 보인다는 것은 주술사가 아니면 너는 무당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중국 사람이. 그럼 당연히 훈이 형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죠. 중국말을 알아들으니까. 한국 사람이냐? 한국인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이어나가는 게 자기 전부인도 무속인이었다. 내가 무서운 걸 너무 많이 봐서 이혼을 하게 된 거다. 오랜만에 낮에 경가를 달고 다니는 사람을 자기도 처음 봤다. 그걸 그 상인이 좀 놀란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이어나가면서 건희 형님이 뭔지는 몰라도 자기 동생을 이런 모습을 알아보는 게 조금 신기해서 100위안 정도 젓가락을 사줬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려는데 갑자기 그 상인이 뛰어와서 산이 손을 잡았대요. 자기 전 부인이 이 근처에 있대. 한번 만나주면 안 되겠냐. 예. 대뜸 이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건희 이제 큰형님 입장에서는 표정이 안 좋죠. 됐다고 가라. 그런데 이런 말 하니까 상인이 자기 절대 이상한 사람 아니고 아니면은 정말로 뭐 안 내키면 호텔 이름을 알려달라. 우리가 당신을 만나러 가겠다. 식사를 대접하겠다. 한 번을 만나달라 부탁을 이렇게 하길래 당연히 거절하죠. 중국이잖아요. 좀 약간 경계심이 있잖아요. 한국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갑자기 산이가 자기가 얘기해 줬대요. 어디 호텔이라고. 8시에 오라고. 그럼 형들 2명 약간 화가 나서 너 왜 말했냐. 일단 가자 이래서 이제 일정이 끝나니까 버스를 타잖아요. 버스를 타는데 산이가 이제 입을 열었는데 그 상인 뒤에 저기도 수호령인가 영가 같은데 슬프게 보인대요. 그 상인 뒤에 있는 영가가. 무슨 사연이 있는 거는 같았대요. 그리고 딱 산이도 알아본 게 저 사람도 무당팔자 같은데 자기처럼 뭔가 거부를 하는 자기랑 처지가 비슷한 감정을 느꼈대요. 산이도 사실 무당이 돼야 될 팔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 모습이 자기랑 너무 비슷했나 봐요.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래서 그냥 자기가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날 투어 일정을 끝내고 저녁 먹고 호텔에서 형님들이 같이 기다리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사마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호텔에 있는 그 야외 로비 거기에서 다 같이 기다렸대요. 형수님도 있고 뭐 삼촌분들도 있고. 정말 한 8시쯤 되니까 봉고차 같은 차 한 대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깜짝 놀란 게 아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만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6명 정도 내리는 거래요. 그럼 이제 형님들 입장에서 이것들 뭐야? 이매매다니까 사마페인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대요. 그 상인 마누라만 보면 되는데 여자 4명 남자 2명도 따라 내리니까 당황을 너무 해서 그런데 여자 한 분이 거기 같이 온 여자 한 분이 그냥 산이를 보고 냅다 가서 엎드려서 인사를 했대요.
그냥 냅다 산이를 보고 바로. 그리고 호텔이니까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로비에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그렇죠. 야외 로비 커피숍 그쪽 데스크로 넘어갔나 봐요. 이쪽으로 오라고. 그러면 이제 산이는 중국말을 못하니까 형님이 이제 통역을 해주시잖아요. 내용이 뭐냐면 중국식으로 자기들이 구판을 벌여야 되는데 자기들은 감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형님 두 분이 듣다 보니까 미친놈들 아니야. 이걸 왜 내 동생한테 이걸 얘기를 하냐. 오늘 처음 본 거고. 예. 그런데 대뜸 말하는 게 외국인들은 그걸 여러 핑계로 만들 수도 있고 하이나는 외국인한테는 그렇게 법이 안 빡세대요. 관광지다 보니까. 그럼 이제 형님들 그래서 뭘 어쩌라고. 그걸 왜 우리한테 얘기를 하냐. 뭐 지금 굿을 지금 내 동생한테 해달라는 거야? 큰형이 화가 나서 말을 하니까 나중에 차 한 대가 더 올 거래요. 그 사람을 보고 산이가 판단을 좀 내려달라고 했나 봐요. 그리고 자기들은 구판이니까 점치는 걸 누가 신고라도 받게 되면 자기들은 진짜 죽을 수도 있대요. 블랙리스트래요. 여러 번 했다가 걸렸대요. 이렇게 막 여러 논쟁이 막 오고 가니까 아까 말한 대로 누가 오긴 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전 부인인 것 같은데 어떤 고급 승용차가 한 대가 왔는데 엄청 고급차래요. 롤스로이스 같은. 그 차에서 내린 여자가 이제 온 거죠. 산이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젓가락 상의는 전부인이고 옷차림도 장난 아니래요. 귀티가 잘잘 흐른대요. 그런데 남편은 젓가락 팔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전부인이라고 하고 여기는 전 남편이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흔히 말하는 중국 부자인데 전 남편은 젓가락 상의면 니들 사기꾼이냐. 지금 뭐 하는 거냐. 형님들이 또 거기서 화를 냈나 봐요. 먼 타국 관광 온 한국인한테 니들 진짜 뭐 하는 짓거리냐. 그냥 이런 새끼냐 저런 새끼냐 욕을 막 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산이가 형 잠깐만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산이도 거기서 정색을 하나 했더라고요. 말을 하는 게 당신들 정말 죽을 수도 있다고. 원혼령이 많아지면 당신 후세까지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형 이거 통역 좀 해줘. 산이가 그렇게 전달을 했대요. 그렇게 통역을 큰형이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와이프분이 제발 도와달라. 여기서 안 되면 한국이라도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중국말로. 그리고 산이가 말하길 같이 온 사람들 아까 그 6명은 뭐고 당신 정체는 뭐냐고 물었대요. 산이가 그냥.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고민을 하더니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 얘기로는 자기들은 한때는 광저우랑 베이징에서 은밀하게 굿도하고 점을 쳐주는 집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조심스럽게 이제 정말 비밀스럽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운세를 뺏는 주술사도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청자 여러분도 알 수도 있겠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예. 한국에서도 이걸 좀 따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일본도 그렇고. 네. 중국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14억이 넘으니까. 귀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알죠, 귀인. 그런데 어떤 귀인인가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귀인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런데 귀인에도 닉네임이 있대요. 예. 이런 사주를 타고나는 그런 닉네임들 있죠. 대표적으로 중국에서는 정말 이런 귀인을 1등으로 친대요. 이런 사주는 대박이다. 예. 첫 번째가 천을 귀인. 천을 귀인, 예. 두 번째는 천관 귀인. 세 번째는 천주 귀인이래요. 이게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정말로 좋은 사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믿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런데 그 수억 명 중에서도 사주팔자로 치면은 뭐 명이 짧은 사람도 있고 여러 운세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겠고 돈이 없는 사람도 사주를 바꾸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런 일을 했대요. 사냥하는 일. 그래서 지금 약간 문제가 된 게 좀 많이 있대요. 와, 사주 사냥하는구나. 네, 사주 사냥. 이거를 중국 무당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중국 무당이 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상대로 구술을 하고 주술을 했던 게 자기들이었대요. 그럼 여기서 상황이 더 안 좋잖아요. 형님들은 일단 더러운 얘기를 뭐야 왜 나한테 하는 거야? 이런 걸 도와달라고? 당신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 동생이 당신들의 망조일을 왜 우리가 똥 치워가면서 일을 하냐고 큰형님이 굉장히 화내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거기서 산이가 말을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신기 있다. 네. 이거 혹시 뒤에 있는 6명도 신내림 억지로 받으려는 그런 사람들이냐? 역으로 산이가 질문을 했는데 몇 명 빼고는 신기가 다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한 명은 태어날 때부터 신의 길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잘못됐대요. 그리고 젓가락 팔던 상인 있죠. 상인인 척하면서 그런 귀인들을 찾아다니고 있던 거예요. 국적 가릴 거 없이 다 찾아다니고 있대요. 왜냐면 거긴 또 유명한 관광지니까 그렇게 약간 일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시간이 좀 이제 많이 흘려서 뭔가 잘못됐는지 귀인 사주를 뺏어간 사람들 있죠. 돈을 받고 몇 명이 연가가 돼서 나타나서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대요. 예. 그래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꿈속에 틈만 나면 나타난대요. 그러더니 너무 괴로워서 예. 젓가락 파는 상인과 이 부인 옆에 있는 건데 그 6명들이에요. 그 6명들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주를 사는 바람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 무당은 한 명이 있었는데 왜 죽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죽긴 죽었대요. 예. 그리고 자기들은 그 고통을 좀 시달리고 있대요. 자기들도. 근데 어떤 스님이 뭐 해방 아닌 해방책을 알려준 게 선한 수호령을 모시는 신기 있는 사람들을 네. 도움을 받으라고 했대요. 선도를 받게끔 그런 신기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했나 봐요. 네. 구판을 벌려서 이것을 이제 또 떼내라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랙리스트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나 태국 이런 데도 갔다 왔나 봐요. 별다른 효과가 없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다 듣던 산이가 잠깐만 하더니 얘가 갑자기 일어나서 어디를 가더래요. 네. 그 6명이 이제 앉아있는 데를 갔나 봐요. 그런데 어느 여자분을 딱 보더니 산이가 뺨을 세게 후려서 한 대 쳤나 봐요. 갑자기 산이가 그냥 그 6명 중에 한 명한테 가서. 그래서 형수님이 되게 놀랬대요. 그 근처에 있었는데 형수님 두 분이 너무 놀라서 도련님 왜 그러시냐고. 어머니도 그 모습을 봤대요. 자기 막내 아들이 누구 뺨을 때리고 있으니까. 오. 다 물을 거 아니야. 이게 왜 그러냐고. 갑자기 왜 때리냐고. 그런데 산이 말해서 또 분노가 나왔대요. 이 나쁜 X들 한국 사람도 죽였네. 딱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산이가. 예. 할 짓이 없어서 뭐 남의 사주를 빼앗아서 돈 많은 사람한테 사주를 팔아. 그리고 그 사주를 빼앗아서 부와 명예를 늘려. 그리고 수명을 늘려. 내가 당신 같은 인간들 도와줄 것 같냐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대요. 그대로 산이는. 형님들도 당연히 이미 화가 나 있었잖아요. 꺼지라고 하고 다 같이 그냥 방으로 들어갔대요. 상황이 너무 얼척이었고 중국은 진짜 상식을 초월하는 사람이 넘치는 것 같다. 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예. 그날은 이제 일정이 이틀째 지날 때라고 했잖아요. 다음 날이 이제 과일시장 투어도 하고 여러 문화재도 보러 가고 다음 날 그냥 평상시대로 이제 일정을 이어나갔는데 호텔에서 만났던 인간들 몇 명이 계속 따라와서 미행하는 게 보였대요. 그러면서 걸리니까 그냥 도와달라고 제발 부탁이다. 그리고 어떻게 국어 삶았는지 거기 현지 중국 가이드를 국어 삶았나 봐요. 그 가이드도 대뜸 산이 보고 도와주면 안 될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돈으로 진짜 안 되는 게 없나 봐요. 그 가이드를 국어 삶아서 이 형이 워낙 화가 나서 그 가이드 보고 내리라고 했대요. 건희 형 친구분 여행사잖아요. 또 가이드 바꾸고 당장 꺼지라면서 그냥 여행이 완전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마음속으로는요. 그런데 이제 여행이 끝날 때까지 부탁을 받았나 봐요. 제발 살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산이가 말하길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되게 길거든요. 올라면 와라.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할 게 있을 것 같다고 산이가 형님들한테 전달을 했나 봐요. 알겠다. 그러면 어차피 공항에서 대기 시간이 워낙 기니까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그 젓가락 상인한테 오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 공항에서 만났는데 왔던 사람이 젓가락 상인분 그리고 그 부인 그리고 산이가 뺨으로 후려친 이 3명만 왔대요. 와서 이제 공항 로비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대뜸 자기가 왜 맞았는지 알 것 같대요. 그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맞았을 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한국 사람이 죽은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당신 뒤에 있는 거 분명 한국 사람이다. 예.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그쪽 이야기로 제주도에서는 여중생이나 여고생들이 중국어로 수학여행을 많이 간대요. 우리도 한때는 제주도로 갔었잖아요. 네, 한국 여학생들이 하이난으로 오게 됐는데 이 상인한테 천을귀인 사주 여자가 눈에 띄었대요. 네. 천을귀인 사주 여자가 눈에 띄었는데 그게 여고생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어째저째 잘 구워 삶아서 그 여자의 사주를 훔친 적이 있대요. 훔친 적이 있는데 혹시 그게 산이한테 보이는지 그 여자분이 물었나 봐요. 그 부인 무당분이. 그러는 산이가 알면서 왜 처묻냐고. 그리고 상인을 가리키면서 당신도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영가가 왜 뒤에서 울고 있지? 당신 우는 거 보고 내가 당신을 오라고 한 거다. 당신은 뭔지 나는 솔직히 궁금하다. 사실 이게 도와주려고 물었던 게 아니고 그 젓가락 상인의 영가가 너무 궁금했대요. 근데 딱 이 말을 이어나갔대요.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데 동생이 받아서 네. 근데 그 동생이 얼마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자기한테 다시 붙어온 것 같대요. 오. 산이도 그게 맞는 것 같아 보이긴 한데요. 그런데 표정이 막 슬퍼 보이고 그런 것만 보이지 원혼처럼은 안 보였대요. 그런데 왜 이딴 더러운 짓에 동참을 하냐 그 상인분한테 물었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만 좀 선해 보였대요. 뭔가 천을귀인을 찾는 사냥꾼이긴 해도. 근데 딱 이 말을 이어나갔대요. 중국도 마찬가지래요. 가난이란 게 엄청 무섭대요. 정말 가난이란 게 무서운데 얼마나 무섭냐면 자기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배고픔이래요. 상상을 초월한대요. 그 공포가요. 그 어떤 공포보다 배고픔이란 거 느끼면 절대 이겨 영순이가 될 수밖에 없다. 자기는 그런 삶을 살아왔대요. 내 상황이 어찌됐든 나는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바로 여기 처갓집 식구들 덕분이었대요. 전 부인. 예.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조건 하게 되는 거라고 자기 배고픔을 해소해 줬대요. 자기 가족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커질 줄도 사실 몰랐고 이제 와서는 되게 늦었지만은 잘못된 거에 대한 건 자기들도 무조건 대가를 받겠다. 수습할 건 해야 할 것 같아서 자기가 상인이 되어서 그런 좋은 수호령을 찾아다니고 있던 거래요. 그래서 이제 역으로 또 질문을 하는 게 여기 한국 사람 원혼기로 붙어있냐 이 여자한테. 다행히 아직 원혼기는 아니다. 네. 남의 사주 빼앗아서 잘 사는 인간들도 있겠지만은 뺏긴 사람이 잘못해서 죽기라도 하면 그게 악귀가 될 수가 있는데 아직 악귀가 된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찌됐든 이제 빨리 방법을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사주를 어떻게 빼앗았는지 궁금하잖아요. 제가 말을 끊었어요, 여기서. 예. 근데 사주를 어떻게 뺐냐? 이걸 얘기를 하니까 형님들이 중요 포인트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건희 형님이, 둘째 형님이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크게 구판을 해서 뺏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게 너무 기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중국 마사지가 유명하잖아요. 예. 마사지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 사람을 어떻게 구슬려서 마사지를 일단 받게 하면 된대요. 그리고 거기 또 마사지 차로 막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그런 경우 많아요. 예. 진짜 있는 데까지 데리러 오고 또 데려다 주거든요. 단체로 받으면.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뺏는 방법은 똘비님이 2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게 돼요. 네. 두피 마사지 해주면서 머리카락을 채취합니다. 시원하죠? 우리 그냥 똘비님도 시원하고. 졸리잖아요. 손바닥 같은 거에 혈관 같은 거 잡아준다고 예.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혈액형 알아볼 때 똑똑 피나게 하는 거 있죠. 그렇게 또 혈액을 채취해요. 살짝 찔러가지고. 네, 살짝 찔러 혈액을 채취해요. 예. 그리고 손톱 관리, 발톱 관리 해주는 거 알죠? 간혹 가다가 이게 나와 있으면. 그렇게 일단 뺏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유전자를 모아서 그걸 사주 주문한 인간들에게 돈 받고 교환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는 구판을 벌이겠죠? 우리는 구판에 동참 안 했지만 우리 유전자가 거기 있죠. 예. 머리카락부터 피, 손톱, 발톱. 그렇게 일단 사주 교환이 이루어진대요. 일단은 이걸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걸 다 지시하고 진행하는 게 중국의 용한 주술사나 무당이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보통 이런 귀인사주를 가진 자를 알아내려면 책을 피고 막 태어난 시 생년을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당과 주술사는 다 알아요. 용한 사람들이 진짜 알거든요, 바로. 보면요? 네, 보면 안 돼요. 예. 정말 용한 분들은 보면 안 돼요. 와, 저거 정말 타고난 사주의 귀인이시다. 이 용한 중국 무당들이 이딴 짓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주도에서 놀러 온 그 수학여행 여고생이 거기 걸린 거예요. 거기 걸려서 채취가 됐나 봐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정말 안다는 사람은 안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중국에서 유일한 납치 사건 인용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영화들도 돈 받고 파는 경우도 있어요. 어이구, 예. 또 덧붙이자면 사람과 유전자가 가장 비슷한 원숭이 있죠. 원숭이 먹는 사람도 많거든요, 중국에. 그 원숭이에도 그런 사주가 있대요. 그 동물들이 몇몇 있대요. 그래서 그 원숭이들을 먹는 인간들도 있대요. 그 사주를 받기 위해서. 동물 기인이 나타나면 그걸 또 먹는 거예요. 그게 사주 교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영화를 납치하는 이유는 그 시에 태어나는 거 무당들이 다 알잖아요. 아. 이날 한시에 이날에 태어난 영화는 귀인이다. 그러니 잡아와서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말도 안 된다, 진짜. 네, 그 산부인과랑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그렇죠. 그 최근에도 와. 간호사 복장을 해서 영화 납치가 있어요. 영화 납치가 놀이터만 가면 사실 쉽잖아요.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그 영화만 특정적으로 납치했다는 건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와. 사주교화.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해외로 기화한 친구, 일부 한국에 있는 중국 무속인도 이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럼 기겁하더라고.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또 다르게 또 말하자면 한류가 요즘 대세잖아요. 네. 우리나라. 중국 사람들도 똑같은 귀인이라도 중국인보다는 한국인, 일본인, 외국인 이런 또 주문식 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고생이 걸린 거예요. 마음이 좀 안타깝죠. 산이 눈에는 그 영가가 악귀로 바뀌기 직전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악몽에 많이 시달리고 이제 악몽이 정말 길어지면 저승사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혹시 여기 온 여자는 뺨을 맞은 그 여자는 어떻게 하다가 사주 교환을 하게 됐냐 이제 물어봤대요. 그 여자도 자기도 기구한 인생을 살았대요. 안 좋은 사주를 또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너무 살 날이 더 기니까는 고통으로 살 바에는 바꿔보자. 악착같이 상으로 돈을 벌었대요. 유흥업소 이런 데에서 네. 상으로 돈을 벌었는데 그렇게 해서 5천만 원을 갖다 줘서 한국 돈으로 그 여고생과 교환을 했대요. 정말 근데 그날 이후부터 우연인지는 자기도 정말 모르겠는데 예. 중국의 유명한 이제 공상은행, 우리나라 치면 공기업 은행에 취업한 좋은 사람도 만나고 자기가 쿠키 장사 같은 걸 배워서 사업도 했는데 너무 잘 됐대요. 인생이 바뀌는 게 느껴졌대요. 그리고 돈을 맡긴 타인한테도 투자를 했는데 엄청 돈을 많이 벌었대요. 투자를 성공해서. 예. 그리고 또 부모님도 건강해졌대. 내가 돈 잘 벌고 잘 쓰니까. 그런데 어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악몽이 시달리고 너무 무서워서 다시 사주를 산 이 선생들을 찾아온 거예요. 상인하고 이 전부인한테. 그리고 자기를 환불 안 받을 테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달라. 정상적으로 돌려달라.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 그날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그날 호텔에 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 거냐? 자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해서 온 거래요. 산이가 거기서 한숨을 푹 쉬더니 이제 그 젓가락 파는 상인이 어떤 두건의 산이한테 건넸대요. 두건에 싸서. 예. 그게 손톱하고 머리카락이었어요. 다른 건 부탁 안 하겠다. 여기 있는 아가씨만이라도 도와달라. 그리고 한국인이지 않냐. 좋게 달래서 천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여기서 구슬 벌려도 안 된다고 하면 한국 가서 해야 되는 건데 정말 이제 이 여성분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정말 죽을 것 같다. 이 말을 듣고 귀국을 하게 돼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앞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었죠. 그럼 제 입장에서는 그 나쁜 놈들을 도와주게 되면 그럼 결국에 나쁜 놈도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안 도와주자니 원혼이 되려는 한국 여학생이 안타깝고 네. 고민을 쭉 하다가 도와주기로 저희가 마음을 먹었어요. 오.
그래서 제주도를 가게 됐습니다. 예. 간 김에 관광도 하고 정확한 장소는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사진만 하나, 똘비니까 제가 보내드린 대로 사진만 하나 보여드리고 그거는 공개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상관이 없지만 여기구나. 네, 여기에요. 제주도 딱 맞네요. 예. 네, 돌담 보니까. 뒤에 네, 돌담이고 저기가 저희가 만들어서 들어간 거예요. 네. 입구가 없어요. 이 장소를 알게 된 걸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 산이가 지시한 대로 젤을 준비를 했고요. 30분 정도 젤을 드리고 손톱이나 기타적인 걸 제가 태웠어요. 네. 올려보낸다고 하죠, 그걸. 그리고 산이가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 정말 모든 게 완벽했던 여고생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집도 괜찮아. 정말 정말 좋은 사주에다가 그냥 뭐만 해도 잘 될 것 같은 여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여학생이 기구한 일이 발생을 하면 그리고 그 기구한 인생이 급으로 갑자기 나타나면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당장의 그 성적만 떨어져도 요즘 막 극단적 선택을 하는 시대잖아요. 극단적 선택을 했대요. 바다로 뛰어내렸대요. 아이고. 그래서 정말 악기가 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아직도 그 중국인들을 도와준 거에 대한 건 내키지가 않는데요. 네. 하지만 귀신마저도 중국이 저렇게 귀천에 떠도는 게 슬프대요. 자기 네. 말로는. 네. 씁쓸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여기서는 했지만 원원만큼은 여기서 좀 천도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많이 안타까워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제를 지내면서 지나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이 제주도 방언으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오? 그 당시는 저희 친구들도 있었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제주도 방언이 너무 세서. 그래서 제주 거기 있는 제 지인 중에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예. 그거를 틀어드릴까요? 아, 그래서 이제 제주도 방언을 물어본 거고, 그분은. 네, 물어본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거구나, 그 여성분이. 네, 그때 당시 제가 사실 녹음을 했는데 오. 녹취 파일은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그 방언을 해석을 좀 부탁드렸어요, 선생님. 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코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통화 감사합니다. 일전에 제가 카톡을 드린 대로 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 말을 못 알아들었거든요. 네. 근데 확실한 건 제주 말을 못 알아들었지만 이 내용이 이 집에 들어가지 마라. 밤 돼서도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있어라. 그리고 또 밤에는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 신신당부하셨고 뒤에 말이 그 귀신 우리도 무서워서 못 간다. 너희도 가지 마라. 이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 제주도 방언으로는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그래 들어가지 맙사에 밤 되면 돌아댕기지 마랑 집에 고만 있습서 바닥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되오다에 뒷것만 무서왕 우리도 그래 못 갔구다. 인혁도 가지 맙사. 맞아요. 인혁도 가지 맙소. 이건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제주도 완전 방언이란 소리예요? 네. 선생님 감사해요. 제주 본토를 말을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아코님 켜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이걸 그때는 저희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할머니 네. 말씀에 급하게 좀 부탁을 해서 선생님이 다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거기 들어가지 마라. 밤 돼서도 돌아다니지 마라. 네. 집에 가만히 있어라. 바다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밤에. 그 귀신 무서워서 우리도 못 간다. 너희들도 가지 맙소. 그게 인혁도 가지 맙소가 너희들도 가지 맙소. 이 말이래요. 인혁도가 이제 너희들 뭐 네, 그쪽도 너희들 이런 느낌이네. 네, 그렇죠. 네. 와. 이거를 오늘 중국에 있었던 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야, 산이 그 친구분도 마찬가지로 그 중국인은 당연히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느낌이었겠지만 그 여학생이 가여워서 어떻게 또 이렇게 제주도까지 또 이어지네요, 이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산이랑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네. 요즘에는 정말 힘든 경기 상황이잖아요. 맞죠, 예. 네, 그러면서 좋은 사주니 귀인 사주니 뭐 약한 사주니 여러 말들이 지금 많이 오가고는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도. 네네. 그걸 믿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만 남의 운까지 뺏어가면서 자신을 키우는 행위 정말 이후에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이걸 알려달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점차 그게 좀 늘어나고 있대요. 너무 많은 의식을 하게 되면
부러움이 질투가 되고 질투는 범죄가 됩니다. 너무 자기 신세를 비관만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의 당부입니다. 마지막 말씀. 네. 저는 남의 사주를 이용해서 잘 된 사람들이 분명히 어떤 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네. 알아야 함부로 안 할 테니까 그냥 마음이 안타깝네. 남을 양밥하고 저주한 거랑 같은 벌을 받을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 아코님께서 너무너무 소름 끼치고 충격적이고 또 안타깝고 여러 가지 감정이 다 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노력해 주신 점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충격 그 이상이네요. 그러니까 사주를 훔치는 사람들은 알고는 있었어요. 당연히 뭐 시들모에서 옛날에 나왔었으니까. 근데 사주를 훔치는 그 과정이 너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될 뿐더러 이거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사주를 뺏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더 충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 된다고 한들 본인에게 피해가 없냐? 분명히 없다고 하겠죠, 무당들은.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각했을 때도 남의 인생 말아먹었으면 자기 인생 편하게 살 수 없다라는 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사주 혹은 자기 삶을 비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 노력해서 바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섬뜩한 레전드였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포커즈 칸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일단은 포커즈 칸님께서 첫 번째 아이돌 숙소, 절두산 숙소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뒤에 어릴 적부터 귀신을 봐오셨고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귀신들을 목격을 하셨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번에 세 번째 참여신데 아마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아이돌을 떠나서 애초에 귀신들을 목격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 포커즈 칸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저번에 이제 맨 처음에는 절두산 숙소 이야기를 오픈을 하셨고 그 다음엔 어릴 적에 귀신을 봤던 경험담들 중에서 또 섬뜩한 경험담을 몇 가지 들려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오늘 할 이야기도 네. 제가 활동 당시의 얘기예요. 활동 당시에? 네. 예. 활동할 때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던 와중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저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아우, 사랑합니다. 오늘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돌벤져스 제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이거 하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트와 사랑해요 돌비 라디오 포커즈 칸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를 사랑하시면 곤란합니다. 네네.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포커즈 칸이에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제 작업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려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데뷔를 하고 가수 활동도 하면서 기억으로는 한 두 번째 앨범으로 그때 당시 노원이라는 곡을 활동할 때였는데 제가 그때 딱 든 생각이 뭐 여기저기 작곡가 분들께 곡을 받아오는 것도 참 좋지만 물론 다 명곡들이고 좋은 곡들이지만 우리가 부를 노래를 내가 만든다면 뭔가 그 곡에 더 애착이 가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사, 작곡을 그때부터 독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모든 작곡가분들이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주변에서 알고 친하고 한 작곡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거의 다 올빼미족이에요. 밤에들 그렇게 작업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막 새벽 영감이 감성 떠오르니까. 네, 그런 것도 막 느끼면서 그렇게 혼자 밤늦게 술이랑 뭐 간단한 안주 같은 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작곡가 형님들 찾아가서 쫄라가지고 뭐 이거 모르겠다 저거 알려줘라 샘플이나 뭐 소스 같은 거 좋은 거 있으면 괜찮은 거 좀 넘겨주셔라 하면서
많이 좀 귀찮게 하면서 발품 팔면서 뭐 강남, 홍대 뭐 여기저기 진짜 날라다니고 그때 당시 제가 거의 서울 홍길동이었어요. 여기저기 어이구. 날라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작곡을 계속 배우는 생활을 하고 있다가 회사에서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좀 보기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작업실을 하나 잡아줍니다. 회사에서. 여기가 지하였는데 아무래도 시끄럽고 하니까 지하가 훨씬 더 괜찮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지하로 잡았는데 거기에 구조가 씻을 수 있는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사무 볼 수 있을 정도의 방 하나 그리고 또 작은 방 하나 있고 그리고 특이한 건 또 현관이 2개인데 오른쪽 현관은 지하만 왔다 갔다 출입할 수 있는 입구가 하나 있고요. 왼쪽 현관은 건물 1층 내부랑 이어지는 입구였어요. 여기가 좀 높은 건물이었는데 건물 내부랑 이어지는 현관이 왼쪽에 있었어요. 뭐 어쨌건 이렇게 과분하게도 작업실을 받아서 세팅을 쫙 했죠. 예. 혼자만의 멋진 작업실도 생겼겠다. 더욱 열심히 작업을 해서 앨범에도 곡도 여러 곡 수록이 되기도 했고 개인 솔로곡도 냈고 멤버들 솔로곡도 써주고 하면서 열심히 곡 작업에 매진을 하고 있었던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성격이 뭐 하나 꽂히면은 그걸 약간 지쳐 쓰러질 때까지 약간 파는 경향이 있어서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게 곡 작업이었고 연습실하고도 또 가까이 바로 붙어있는 위치고 하니 집에를 거의 한 2주에 한 번 갈 정도로 집을 안 갔어요. 작업실에서 먹고 자고 씻고 하면서 매일같이 곡을 써내고 그런 생활을 하던 중에 그 어느 날도 열심히 곡 작업을 하면서 집중을 하고 마우스 딸깍딸깍 뭐 키보드 다각다각 하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너무 피곤하기도 해서 네. 잠시 쉴까 하고 헤드폰을 딱 내려놓고 그대로 의자에 앉은 채 가만히 멍 때리고 있었어요. 이게 그 곡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몇 시간 동안 악기 소리, 뭐 음악 소리 이래저래 작업하다가 헤드폰 딱 벗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그게 그렇게 고요하고 적막하고 멍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삐 소리가 나면서 그것과 함께 귀가 그만큼 예민해져서 평소에 안 들리는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라든지 뭐 배관 타고 물을 흐르는 소리 심지어 전기 웅웅대는 소리까지도 들려요. 그때는 되게 귀가 예민해져서 그래서 이런 거를 뭐 따지고 보자면 그때 당시 저한테는 백색 소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세하고 고요한 백색 소음들 사이에서 싹 가만히 누워있는데 갑자기 딱 그 순간에 그 정막을 한순간에 깨버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또각 또각 그래서 이런 소리가 들려서 2층 사무실 사람 야근하나? 저에서 평소에 보면 야근 없었는데 하면서 별 그냥 생각 없이 다시 눈 감고 쉬고 있었어요. 뭐 사람이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또 또각 또각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냥 작업실 뒷문을 벌컥 열었어요. 열고 뭐지? 이러는데 소리는 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한 반층 정도를 올라가 봤어요. 반층 정도 올라가면은 위층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예. 계단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래서 위층을 이렇게 보는데 그 위에서 어떤 한 여자가 벽에 기대서 서 있는데 이게 밤이고 거기가 빛이 그렇게 잘 드는 편이 아니라서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구나 안도 하고 그냥 뭐 왜 저리 서가지고 꾸물꾸물거려 술을 많이 드셨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뒤 돌아가지고 다시 작업실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서 쓱 가다가 가만히 있어보자. 근데 공동현관 내가 관리하는데 아까 10시 넘어가지고 분명히 내가 잠궜는데 지금 어떻게 들어온 거지? 하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은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10시면 제가 그때 잠궈요. 그리고 경비분도 그때 퇴근을 하세요. 이 건물에 남아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문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들어왔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경비 아저씨한테 제가 혼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네. 다시 위 보고 나서 저기요 부르면서 한 걸음 딱 더 디디면서 올라가는데 그 순간 센서 등이 탁 하고 켜지는 거예요. 놀랐죠 순간 당연히. 그래서 시선은 자연스레 센서 등 쪽으로 갔다가 그쪽을 다시 봤는데
거기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딱 그 순간 생각이 든 게 귀신이네. 귀신이었네. 신경 꺼야겠다 생각하고 계단을 터벅터벅 내려왔어요. 예. 내려와서 귀신 맞네 또 이러고 들어가서 문 닫고, 문 닫으려면 손잡이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문 닫으려고 손잡이를 딱 잡는데 잡으면서 시선이 위로 가는데 그때 센서 등이 툭 하면서 꺼지면서 그 바로 아래에 나타난 여자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벽에 기댄 채로 얼굴이랑 어깨를 쓸면서 쏟아지듯이 다다다다다 하면서 계단을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우씨 하면서 놀래서 문을 쾅 닫아버렸죠. 그대로 문 손잡이 꽉 잡고 숨죽이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진짜 몇 분 동안.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나 좀 있는데 잠잠하길래 갔나? 갔나 보다. 간 것 같아 하고 진짜 또 오랜만에 봤네 이러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다시 앉아가지고 멍 이렇게 있다가 다시 작업에 열중을 했어요. 어쨌건 일하는 중이었으니까. 근데 일하면서도 이게 손에 안 잡히는 게 그때 당시에 그 여자 모습이 진짜 기괴했던 게 이게 얼굴이 있으면은 반 정도가 갈린 건지 없는 건지 피가 엄청나요. 막 철철 나고. 뭐야, 예. 그것보다 이게 더 기괴했던 게 몸이 180도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단 아래에서 저기요 하기 전에 그 올라가서 쓱 이렇게 반층 정도 올라가서 봤던 모습이 그 몸이 앞모습이었던 거예요. 예. 저는 그 머리 쪽만 봐가지고 이게 머리가 긴 머리니까 머리 쪽만 봐서 뒷모습이니까 저거 뒷모습으로 그냥 벽에 기대 있구나 했는데 그게 앞모습이었던 거예요. 와, 그래서 어쨌든 그 상황에서도 이 놀란 마음은 뭐 뒤로 하고 일은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상황들이야 사실상 많았고 익숙하기도 하니까 다시 각 잡고 뭐 열심히 작업이나 하자 생각하고 가이드 보컬도 녹음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일 있었던 것도 까먹게 돼요. 진짜 독쓸 때 엄청 집중을 하게 돼가지고 예. 그러다가 시간도 거의 동틀 때쯤 다 됐었고 찌뿌둥하고 막 귀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곡 작업 되게 오래 하면은 내가 이 화음이 맞나? 이게 맞는 건가라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럼 이게 귀가 마비가 된 거예요. 하도 막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순간 이게 딱 와가지고 귀 마비됐네. 이쯤에서 쉴 때다. 이건 진짜 쉬어야겠다 하고 슬슬 좀 잘까 하고 간단히 좀 씻고 자야지 생각하고 의자에서 딱 일어나서 뒤를 돌았는데 예. 그 뒷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내드린 평면도 보시면은 그 화장실 위치가 그 뒷문을 열고 나가면 계단 바로 옆에 있어요. 예. 그 여자가 뛰어 내려왔던 계단 바로 옆에 화장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나가요? 그 밖에 아직 그대로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지. 막 무섭다 그런 거는 사실상 아니었는데 모습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게 그때 뭔가 제 촉이 이거 마주치면은 굉장히 귀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다른 입구 쪽에 정수기가 있었는데 그쪽 정수기 가서 그냥 양치만 하고 잤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됩니다. 일어나가지고 자기 전에 작업한 거 쭉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고 틀어두고 나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싹 듣고 있는데 다행히도 뭐 작업한 거에 이상한 소리가 녹음이 됐다던가 아니면 뭐 작업해둔 파일 자체가 날아갔다 뭐 이런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내심 걱정하긴 했는데 정말 이건 다행이었어요. 그때 전 사실 그 여자 귀신보다 전 작업물 날아가는 게 더 무서웠던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좋네 하고 수정 좀 다각다각 하고 광합성도 좀 하고 해야 되니까 안문 통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서 뭐 기지개도 좀 피고 벤치에 앉아서 주변 구경도 좀 하고 있다가 배도 슬슬 고프고 하니까 편의점이나 갔다 와야겠다 하고 그 옆쪽에 편의점이 있어서 편의점으로 갔어요. 편의점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고르는데 뭐 라면이랑 간단한 먹을거리도 좀 고르고 하는데 건물 주차 경비하시는 분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출근하셔가지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왜 편의점 드세요? 식당 가서 밥을 드시지. 그러고 말씀드리니까 괜히 비싸기만 하고 뭐 여기도 충분히 먹을 거 많은데 뭘 하시면서 그냥 이래저래 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싹 보다가 문득 어제 일도 생각나고 하니까 저 아저씨 혹시 적적하시면 저기 테라스에서 같이 식사하시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냥 그래요 뭐 그럽시다 하고
진짜 같이 앉아가지고 그냥 테라스 앉아서 이것저것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다가 슬슬 본론을 꺼내보는 거죠. 여기 건물은 생긴 지 얼마나 됐냐 뭐 이런 거 물으니까 글쎄다 뭐 내가 여서 한 10년 좀 안 되게 있었는데 그것보단 더 됐겠지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 그럼 혹시 그 일하시던 중에 여기 옛날에 뭐 사건 사고 같은 건 없었어요? 했더니 아니 여기 내가 떡하니 지키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 있긴 얼른 밥이나 묵어 하면서 그냥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잘 먹고 저는 그냥 다시 작업실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 전날하고 뭐 루틴은 항상 비슷해요. 곡 작업하는 게 이게 노가다랑 비슷한 느낌이라 진짜 그렇게 새벽까지 작업을 막 했는데 전날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날은 뭔가 작업도 잘 안 되고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좀 마시면서 곡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술 기운이 오르면 의도치 않게 삘이 딱 꽂혀가지고 술술 써지거나 번뜩이는 아이디어 같은 게 탄생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마시면서 작업하다 보니까 과음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냥 삘 타지는 대로 네. 가이드 노래도 떠놓고 트랙 작업도 막 여러 개 막 써내고 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뚫고 또 또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순간에는 이미 취하기도 너무 만취 상태였고 삘이 너무 충만한 상태에 있으니까 아 몰라 올 거면 와 오라 그래 하고 그냥 막 작업에 열중하면서 미친 듯이 그냥 곡만 써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중간 이거 따각따각 하다가 발소리가 거슬리니까 헤드폰도 그냥 던져놓고 스피커로 엄청 크게 틀어두고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문을 두들겼는지 왔다 갔는지 뭐 그것도 모르게 작업하다가 어느 순간 눈을 뜨니까 제가 침대에서 뻗어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잠든 거지? 자 일단 어제 거 한번 들어볼까 하고 어제 작업했던 파일들을 하나하나 들어봤어요. 쭉 듣는데 역시나 과음 상태로 써놓은 이런 곡들을 보면 10곡을 썼다고 치면은 한 반 정도는 개차반이에요. 이게 안 좋아요. 되게 맞지도 않고 그래서 뭐 그 중에 나머지 반은 좀 신선하거나 뭐 좋거나 좀 이거 정리하고 만지면 괜찮겠다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서너 개 정도 듣다가 다른 곡을 탁 클릭을 했어요. 탁 클릭을 했는데 스피커 통해서 그 파일 소리 나오자마자 바로 껐어요. 이게 한 곡을 작업할 때 진짜 엄청 여러 개의 악기 트랙들을 만드는데 여기에 마스터 볼륨 그 소리를 제가 최대치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의문인 게 저는 최대치로 해놓지 않거든요. 이거 스피커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작업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렇게 하면 클럽만큼 시끄러워요. 클럽 스피커 바로 옆에서 듣는 것만큼 시끄러워서 순간 술도 잠도 다 이게 확 깨고 아우 귀 나갈 뻔했네 막 이러면서 다 소리 다 낮추고 그 파일을 다시 틀었어요. 듣고 있는데 이거 손 좀 보면 괜찮겠는데? 오늘 이거 하나 건진 것 같은데? 오늘 오케이 이거 완성 목표로 한번 작업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래저래 할 일 하면서 다시 그 곡을 막 수정을 하고 있었어요. 수정을 할 때는 헤드폰으로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미세하게 듣잖아요. 그래서 트랙 하나하나 솔로로 해서 뭐 기타 들어보고 피아노 들어보고 이것저것 막 들어보는데 네. 마지막으로 할 게 보컬 가이드를 제가 떠놓은 게 음주 상태에서 떴으니까 이게 못 들어줄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수정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일단 멜로디라도 외워야 되니까 한번 쭉 그거 솔로로만 틀어놓고 목소리만 틀어놓고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는데 뭐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약간 진뭉개진 이상한 말소리 같은 이런 식으로 뭔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잡음이 들어갔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제 보컬 목소리랑 겹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게 뭔가 제가 움직여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다른 소리가 녹음이 된 거니까 이거 도대체 뭐지? 하고 소리도 키워보고 막 이펙터 걸어가지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봤어요. 뭐 일을 하는 중이긴 했어도 이게 뭔가 어떻게든 그 소리를 제가 듣고 싶었어요. 뭔지.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뭐 소름 돋기는 해도 이런 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뭐 여차저차 뚱땅뚱땅 되니 어느 정도 그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 찾아줘요.
찾아줘요. 이렇게 소리가 녹음이 돼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 말뜻을 제대로 딱 알아듣자마자 오, 예. 아, 이래서 그때 톡이 귀찮을 것 같았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일단 그래도 무시하자. 어차피 뭐 이런 적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무시하자 그러고 나서 재수없다 이러고 그냥 그 트랙을 지워버렸어요. 지우고 그냥 그 위에 제가 다른 녹음을 했어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그 뒤엔 그런 녹음 없었고 잘 됐어요. 그렇게 하고 또 다음날이 됩니다. 또 지겹지만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똑같이 뭐 작업하고 뭐하고 하다가 또 새벽이 됐어요. 씻고 자야겠다 하고 화장실 가서 씻고 있었어요. 예. 씻고 있는데 정말 열받는 게 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실이 계단 옆이라고. 또각슥 소리가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들리는 거예요. 그때 진짜 든 생각이 지금 나오면은 나 작업실 어떻게 들어가냐고. 왜 화장실에 있는데 나오는 거야 하면서 예. 이거 진짜 어떡하지? 근데 사실상 어차피 진짜 거리 따져봐도 그 뒷문하고 불과 3-4m 거리 정도밖에 안 될 테고 또 어차피 제가 자주 다니던 데니까 익숙하잖아요. 집에서도 눈 감고 다닐 수 있듯이. 그래서 위치는 바로 직진만 했다가 오른쪽으로 싹 돌아서 왼편에 문 손잡이만 잡으면 되니까 그래, 눈을 감고 가자. 뭐 복잡할 것도 없잖아. 눈 감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눈을 감고 화장실 문을 나섰습니다. 문을 끼익도 아니고 진짜 확 열어 제꼈어요. 확 열어 제끼고 어디 뭐 부딪히면 부딪히는 거지 뭐 박아도 이건 분명히 계단일 거고 네. 벽에 부딪히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큼성큼 걸어가지고 큰 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눈을 감고 있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내가 미친 건지 홀린 건지 직진을 하면 뒷문 옆에 있는 벽에 분명히 닿아야 하는데 아무리 걸어도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또각슥 소리는 점점 빨라지면서 가까워지는 게 귀에는 들리고 이게 그 상황엔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고 일단은 어쩔 수 없다. 이건 눈을 떠야 된다. 그래서 눈을 딱 떴어요. 떴는데 제가 화장실 안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문을 확 열고 나가서 내가 엄청 많이 걸었는데 눈 뜨니까 화장실 안에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돌겠네 하고 그냥 나가자. 이거 홀린 것 같으니까 뭐 방법 없다. 그냥 나가자 하고 그냥 평범하게 문을 열고 나갔어요. 열고 딱 한 발 딛자마자 그 여자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깜짝이야. 심장 떨어지겠네 하는 말 나올 뻔한 거 숨기고 진짜 그때 연기를 좀 했어요. 안 보이는 척. 그냥 유히 지나가려고 옆에 괜히 계단인데 먼지가 계단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하면서 막 일부러 엄한 계단 슥슥 만지면서 일부러 계단 쪽으로 바짝 붙어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예. 그때 당시 이때 그 여자하고의 거리가 진짜 30cm도 안 됐을 거예요. 숨 죽이고 그냥 옆쪽을 지나가는데 그 여자 옆에 딱 지나가는 순간에 갑자기 또 찾아줘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예. 그 순간 움찔은 했는데 머릿속으로 안 돼. 아니야 모른 척해. 귀찮은 일만 생겨 또 아니야 그러고 그냥 갔어요. 그렇게 작업실로 무사히 들어왔고 자꾸 꼴그리 찾아달라는 거 신경은 쓰였지만 됐다 그냥 잠이나 자자 하고 그대로 잠에 들었어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몸이 침대로 쑥 빨려드는 그 느낌과 함께 가위네. 딱 오랜만이네. 하면서 눈을 꿈뻑꿈뻑 하고 있었어요. 꿈뻑꿈뻑 하고 있다가 또각슥 소리가 들리니까 문 쪽을 봤어요. 문 쪽을 보니까 그 여자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점점 다가오면서 찾아줘. 계속 똑같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여자도 좀 몰랐던 게 있는데 저는 다른 분들 가위 눌리는 얘기를 들으면 좀 신기해요. 왜요? 저는 가위 눌려도 몸이 움직여요. 오? 원래 좀 진짜? 마비되는데? 진짜 엄청 뻑뻑하거든요. 근데 움직여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확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대에 걸터 앉아가지고 앉아서 그 여자 딱 이러고 쳐다보면서 보고 있으니까 그 여자도 뭐 당황을 했는지 뭔지 멈춰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어차피 귀찮게 된 거 그래 얘기라도 해보자 하고 얘기를 했어요. 뭐요? 대체 뭘 그렇게 찾아달라는 건데요? 왜 바쁘고 피곤한 사람 괜히 잡아가지고 맨날 괴롭히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불렀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머릿속을 딱 스치고 지나가는 화면이 있었는데 예. 처음 그 여자 봤을 때가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맞다. 내가 불렀구나. 분명하게 저기요라고 내가 불렀구나. 사람인 줄 알고.
그 생각이 빡 들면서 막 머리 팍팍 긁다가 이게 딱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사건 사고가 있었건 뭐 터에 묶여 있었건 여기에서 계속 뭐 찾아달라 계속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찾으면서 떠돌던 와중에 갑자기 어떤 놈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보고 저기요 이러고 부르니까 나한테 온 거네. 그래서 계속 이런 답이 딱 내려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또 그 순간 한숨 탁 쉬면서 또 귀찮게 됐네 생각하고 오케이 그럼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내가 부른 거 맞아요. 그래 맞고 그래서 대체 뭘 찾는 건데요? 내가 찾아는 볼게요. 내가 확실하게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찾을 수 있다 안 해요. 근데 찾아는 볼게요. 시도는 해볼 테니까 뭘 찾냐고 그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절레절레 하는 모습이 더 기괴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몸 상태에서 절레절레를 하면은 이게 몸은 180도 반대로 돼 있고 그런 상태로 절레절레 하니까 예. 더 기괴해가지고 아니 말을 하시라고 뭔지 죄송하지만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말만 해달라고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이거 미쳐버리겠네 생각 들죠. 이러니 촉이 왔었구나. 이거 100% 귀찮을 것 같다. 그래서 여차저차 뭐 얘기를 하다가 알겠어요. 내가 뭐 여기저기를 파보든 뭘 하든 내가 부숴보든 저기 옥상 올라가가지고 막 쳐다보든 내가 다 찾아볼 테니까 진짜 그만 괴롭히고 좀 가서 기다리시라고. 저 이거 매번 이렇게 뵙고 하는 거 저 되게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슥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위에서 딱 깼어요. 가위에서 딱 깨고 잠 다 잤네 이러고 진짜 겁나 피곤하다 하고 밖을 나갔어요. 뭐 이렇게 했으니까 당분간은 조용하겠지 뭐 생각하고 벤치 앉아가지고 또 광합성 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해가 떴더라고요. 그 시간에 딱 이미.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머리 아파 이러고 광합성 하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딱 오신 거예요. 보시더니 원래? 웬일로 왜 이렇게 일찍 나왔냐? 하셔가지고 그냥 좀 일찍 깼어요. 꿈자리도 뒤숭숭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왜 뭔 일인데 그랴 하셔가지고 안 믿으실 거 알고 저 정신 이상한 놈이라고 하실 것도 안다. 근데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요 며칠간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고 아저씨를 봤는데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 순간 또 촉이 발동이 딱 된 거죠. 이 아저씨 뭐 안 해 분명히. 딱 생각이 들어서 아니 사건 사고 없었다면서요. 뭐 있었죠. 얘기 좀 해줘요 하니까 갑자기 정색을 하시더니 딱 저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그런 거는 함부로 입 밖으로 꺼내거나 하면 좋을 게 없어 하시더니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뭐 있었네. 확실히 있었네. 근데 내가 뭐 물어보면 안 될 거 물어본 것도 아니고 좀 너무하시네. 아저씨 표정도 쎄하기도 하고 확실히 뭔 일이 있긴 있었나 보네 생각하고 다시 내려가서 또 지겨운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의 궁금증과 호기심이라는 게 이게 못 참을 때가 정말 참 많거든요. 일을 하는데 머릿속에는 그 생각만 들고 이게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나 이거 어쩌지? 다시 가서 물어봐 생각을 하다가 시간도 늦고 해서 일단은 그날은 그냥 참았습니다. 예. 그렇게 진짜 며칠은 조용했어요. 나타나지도 않고 작업하는데도 수월하고 되게 좋았어요. 그렇게 일상 돌아와서 막 하고 하다가 저녁에 편의점 가려고 나왔다가 아저씨 계시나? 이러고는 쓱 보는데 예. 주차 경비하시는 분 계시니까 거기를 쓱 보는데 다른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아저씨 혹시 전에 그 일하셨던 분은 그만두셨어요? 뭐 언제 그만두신 거예요? 물어봤더니 저를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예? 제가 지금 여기서 몇 년째 일하는데 매번 인사도 잘하시더니 참나 이러면서 아주 예전에 그만뒀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게 뭔가 꼬였던 필름 조각들이 하나하나 차례대로 맞춰지듯이 기억들이 살아나고 머리가 핑 도는 거예요. 맞아. 이분이 나 여기 들어올 때 처음부터 계셨지? 근데 그럼 며칠간 나랑 얘기했던 그 사람은 누구지? 그 순간 머릿속도 엄청 복잡하고 순간 가만히 서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저씨께서 괜찮아요? 하셔서 예. 네 괜찮아요. 근데 저기 아저씨 혹시 그 눈썹 막 도사마냥 좀 길고 왼쪽 텀에 점인지 상처 같은 거 막 큰 거 하나 있고 그 머리랑 눈썹 수염 막 희끗희끗 하시고
눈 동그랗고 키 크신 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라고 며칠간 봤던 그 아저씨의 인상을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에? 학생이 그 양반을 어째 알아요? 나 그 전에 일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하셔가지고 그분 지금 어디 계시냐고 드릴 말씀 좀 있다고 연락처 아시냐고 급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에휴 한숨 쉬시면서 저기요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아니 내가 여기로 오게 된 것도 그 양반 소개로 온 거고 그때 당시에 몸도 많이 안 좋았고 오늘 내일 했었다고 그래서 자기한테 여기 소개해주고 그 친구는 갔다고 멀리 예. 근데 학생이 그 사람을 어찌 알아요?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 말문이 탁 막히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아 하고 생각이 나서 혹시 전에 전임자분한테 여기 그러면 건물 뭐 얘기 들으신 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뭐 딱히 특별할 만한 일이나 사건 그런 건 없었는데 아 참 가만히 있자 아니 그러고 보니 들은 얘기가 하나 있긴 하네 이러면서 말해주신 게 예. 그 예전에 그 전임자분한테 들었던 얘기가 하나 있었대요. 그게 몇 층이었는지 그리고 뭐 실수였는지 사고였는지도 이게 기억은 잘 안 나시는데 여기 건물에서 높은 데서 여성분이 이렇게 아래로 이제 아. 오신 거예요. 예. 근데 그 와중에 얼굴 쪽으로 잘못되시면서 좀 안 좋게 많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때 근데 뭐 혹시 없어진 거나 아니면 뭐 여기 건물에 뭐가 있었는데 뭐 이게 부서졌다거나 아니면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다거나 그런 건 없었대요? 물어봤더니 아니 뭐 자기가 아는 건 이게 다라고 뭐 그 외적인 건 모르겠다. 혹시라도 뭐 찾는 거면 그래 뭐 그만큼 오래됐으면 뭐 어디 저장 나무 아래나 주차장 환풍구 아래나 쓱 찾아보면 뭐 뭐라도 나오지 않겠어 하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똘히 생각을 하면서 앞문 통해서 터벅터벅 내려오는데 이 문득 아저씨 한 마리 계속 맴도는 거예요. 예. 나무 아래? 주차장 환풍구 아래? 혹시 거긴가? 주차장 아래 환풍구면 여기 창고랑 이어져 있을 텐데 그래서 생각하고 바로 거기로 갔어요. 왜냐면은 그 앞문 계단 바로 옆쪽에 창고로 향하는 길이 있어요. 지하 창고. 예. 근데 그게 주차장 거기 환풍구랑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진짜 오랫동안 안 써서 그런지 막 잡동산 위에 뭐 흙인지 먼지 엄청 쌓여 있고 먼지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잡동사니들 가운데서 눈에 딱 하나 띄는 게 있었는데 그 건물 벽을 한쪽을 덮고 있는 덤불처럼 네. 구석 쪽에 타일을 뚫고 웬 조그만 가지 같은 게 자란 나무가 이걸 나무라고 하기도 뭐하고 뭐 어쨌든 식물이니까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저거? 아이 아니겠지 이러면서 그 타일 깨진 거 일단 다 걷어냈어요. 그 주변을. 예. 그러고 벽에 있는 그 가지도 다 뜯어내봤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를 파봤어요. 막 어느 정도 파고 막 계속 파다 보니까 무슨 나뭇가지? 아니면 뭐 나무로 만든 젓가락? 뭐 같은 게 이게 한 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젓가락? 에이 이건 아니겠지 하고 그냥 휙 뒤로 던지고 다시 막 팠어요. 진짜 막 파내는데도 아무리 파도 이게 뭐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이거 그만하자 힘들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지 아씨 뭐 그렇지 나무 아래는 무슨 그러고 힘드니까 작업실로 다시 가서 누웠어요. 누워서 뭐 이때는 고기고 뭐고 그냥 잠도 못 잤고 이게 땅 파재느라 엄청 힘들었고 노곤노곤해서 누워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바로 잠에 들더라고요. 그 상태로 그러고 눈을 떴는데 이게 시간을 보니까 밤이더라고요. 이거 너무 잤다 작업해야지 하고 일어나는데 이번엔 웬 갑자기 여자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거 또 뭔데 이번엔 진짜 가지가지하네 하면서 막 찾아다녔어요. 어디야 또 이러고. 근데 왜 찾아다녔냐면 제가 생각하는 느낌상 그 여자 같은 거죠. 또각스 그분. 그래서 이걸 막 찾아봤더니 진짜로 가지가지 하더니 제가 던져놨던 나뭇가지 그거 앞에서 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다가가가지고 딱 주워가지고 뭐 이거 찾아달라는 거였냐고. 아니 이 나뭇가지가 뭐라고 그렇게 찾아달래요 하니까 계속 고맙습니다 이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어이도 없었고 좀 이게 모든 게 다 싫었어가지고 됐고 찾았으면 된 거고
이거 뭐 어떻게, 그쪽 몸이 솔직히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저는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쪽에 제가 배달은 못 해드립니다. 저도 바빠요. 대신에 이거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든 불에 태우건 뭘 하건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꽤 오랫동안 떠도셨던 것 같은데 그 긴 시간 찾아온 물건 소중히 간직하고 잘 가시고 이제 좀 그냥 편히 가시라고 하고, 그 얘기를 하고 그걸 들고 그대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뭐 사실 근데 가신 지도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전임자분이 계셨을 때 있었던 사고면. 그래서 뭐 오래되셨는데 노잣돈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긴 하지만 돈 조금이랑 그 나무랑 해가지고 통 같은 거에 넣어가지고 태우려고 했어요. 예. 근데 그래도 태우기 전에 좀 멀끔히 보내드리는 게 낫지 않나 해서 그걸 옷으로 막 닦았어요. 네. 옷으로 쓱싹 막 이렇게 닦으면서 깨끗하게 좀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나무로 만든 비녀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1900 몇십 몇 년 땡땡땡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출생연도면 그 시대에 이 건물이 있었을 리는 없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그럼 어머니 유품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그걸 그렇게 찾고 싶어가지고 떠나지도 못하고 계속 그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 태워주고,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저는 제 할도리만 하면 되니까 그거 잘 태워드리고, 기도도 그냥 서가지고 좋은 곳으로 가세요. 지금까지 뭐 고생하셨는데 그냥 잘 가세요 하고, 그러고 내려와서 작업 잘 하고 뒤로는 뭐 그분을 본 적은 없었네요. 저도 참 이번에 얘기를 준비하느라고 기억을 해내면서 막 하다가 안 사실인데 이것도. 네. 근데 분명히 그 아저씨 있잖아요. 전임자분 말고 제가 새로 오셨다는 분. 그분이 표준어만 쓰시다가 나무 아래, 주차장 아래 얘기하실 때 사투리 쓰셨어요. 그게 아까 제가 연기를 할 때도 일부러 표준어만 쓰다가 예. 마지막 말에만 사투리를 썼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그러셨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잠시 그 전임자분이 그분 그치. 몸 빌려서 알려주고 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소름 끼친다, 포인트가. 네, 저도 이거 준비하다가 알아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라고. 네. 근데 원래 귀신을 도우면 또 귀신도 답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더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없었군요. 글쎄요. 제가 좀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성격이라. 그러니까 뭐 조그만 일이라도 큰 일로. 네. 그냥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네, 맞는 말이긴 하죠. 예, 맞습니다. 작은 것도 행복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오늘 포커즈 칸님께서 사실상 좀 굉장히 무서웠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도 있었던 거니까. 근데 이게 네. 한 번 더 오면 또 계속 찾아오니까 맞아요. 그게 문제라서 안 도와주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네. 저는 근데 살면서 좀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귀찮다는 그 촉이 왔었던 거예요. 그때도. 그래도 어찌 보면 그게 다 좋은 일을 한 걸로 돌아오실 것 같아요. 언젠가는. 네. 그래서 그랬으면 오늘 좋겠습니다. 이야기도 너무 또 준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그 옴니버스 형태로도 이야기가 있으실 텐데 꼭 찾아와 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사랑 고백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자, 오늘 칸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도 칸님께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귀신을 보고 느끼시는 분들이 다 이야기가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또 다른 시선에서 또 다른 이야기들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포커즈 칸님께서 시들모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지금도 또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칸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포커즈 칸님께서 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무조건 네. 와야죠. 부르시면 언제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자, 칸님, 혹시 모르니까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포커즈 칸님의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그렇죠.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룹 포커즈라는 그룹의 칸이라는 멤버예요. 저희는 좀 오래됐습니다. 아이돌이라고 하기도 살짝 뭐한데, 네, 2010년도에 데뷔를 한 그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제 과거에 아마 어릴 적에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노래를. 그죠? 네, 왜냐면 그쵸.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기 때문에 원래 네. 뭐 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이 이제 아이돌 분들의 좀 많이 좋아하는 때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가 이제 벌써 성인이 되었을 텐데 그래도 저희 또 시들무의 또 귀종님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셨고 오늘 해주실 주제는 어떤 주제가 될까요? 오늘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사실상 오늘은 지금 스케줄 중에 잠깐 타임이 잠시 비어서 네네. 네, 지금 와 있는 상태라서 긴 얘기를 준비하지는 못했고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옴니버스 형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포커즈 칸이에요. 일단은 그때가 돌비 공포라디오 시참을 끝내고 나서였어요. 저는 항상 본방을 다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항상 라이브 제 방으로 바로 올라오니까 저는 소파에 앉아서 TV로 제 방을 다시 틀어서 항상 모니터를 해요. 이게 약간 직업병인 것 같아요. 모니터를 항상 하는 게. 네, 뭐 어쨌든 딕션은 어땠는지 뭐 얘기를 흥미롭게 오싹하게 혹은 재밌게 잘 설명을 했는지 등등 체크를 하면서 모니터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때 TV에서는 제가 시참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었어요. 그거를 모니터 중이었으니까 나오고 있는데 느닷없이 방문이 쓱 하면서 움직이더니 덜컹 하고 꽝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정지 버튼 누르고 이거 바람인가? 하고 앉아서 그냥 고요한 뭔가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방에서. 근데 이게 뭔가 또 쎄한, 아니겠지 하고 그냥 다시 가서 문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문 바로 앞에 제가 키우는 고양이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문 닫혀서 뭐 기다리고 있었어 하고 얼른 들어와 이러는데 이게 얘들이 다 개냥이에요. 개냥이라서 부르면 진짜 잘 오거든요. 근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들어와 얼른 들어와 이러고 있는데 문 앞에서 경계하는 자세 하면서 막 하악질하면서 겁먹어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이상하다, 얘는 왜 이래 하고 어쨌든 그래 나중에 들어오겠지 하고 저는 모니터 하던 게 있으니까 다시 해야 되니까 앉아서 재생 버튼 누름과 동시에 문이 또 슥 덜컹하면서 또 닫히는 거예요. 순간 놀라서 이거는 좀 하고 그냥 가서 문 밑에 그냥 안 닫히게 뭐 끼워 넣어놨어요. 그러고 나니까 안 닫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놀란 게 창문이랑 다 닫혀 있었어요. 집에 모든 게. 근데 제가 이 집에 살면서 지금 몇 년째 살고 있었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서 놀랐던 게 생각나가지고 또 이 방송 시참 이후에 바로 이러니까 신기해서 이 얘기는 그냥 짧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메인 얘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같은 경우도 이전 시참과 똑같이 작업실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혼자서 곡 작업을 하고 막 그렇게 지내던 날에 있었던 일인데 뭐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키보드 다각다각 마우스 딸깍딸깍 하면서 곡 작업을 열심히 했죠. 하고 있는데 덜컥덜컥 거리면서 앞문 쪽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누가 왔나? 왜냐면 제가 항상 늦은 시간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었는데 이거를 누가 왔는지를 어떻게 아냐면 이 앞문 쪽에 그 전에 시참한 걸 보시면은 그 도면이 있어요. 제가 드린 그 도면에 계단에 그 위에 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윗문이 열리거나 닫힐 때 풍압으로 인해서 아래 계단 쪽 문이 덜컹거리거든요. 그래서 누가 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간혹 뭐 멤버들이나 회사분들도 지나가다가 들르거나 하시고 하니까 그냥 회사 사람 왔나 보다. 어차피 비밀번호도 다 공유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문 열 막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노크만 계속 하는 거예요. 똑똑똑. 예. 그래서 누구지 이 시간에 여기를 올 사람이 없는데 건물에 사람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멀뚱멀뚱 보면서 안에 막 사람 없는 척하고 제가 이게 약간 버릇이거든요. 누구 오면은 제가 약간 없는 척을 해요. 그래서 뭐 어차피 급한 거면은 핸드폰으로 연락 오거나 문 앞에 뭔가를 붙여둔다거나 할 테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전화가 진동이 웅 막 이러면서 울리는 거예요. 웅 울려서 딱 보니까 이 친구도 음악하는 친한 친구였어요. 이 친구 이름을 똘비라고 할게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뭔 일이야? 했더니 야 문 열어 이 새끼야 엉아 왔어 막 이렇게 하길래 뭐야 야 무슨 이 시간에 웬일이야 막 이러면서 가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뭐 술이랑 뭐 이것저것 사와서 놀러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작업도 좀 잘 안 되고 심심했는데 잘했어 들어와 얘기하고 안에 테이블에 쫙 깔아놓고 뭐 요즘 작업은 어떠냐 뭐 재밌는 일 없었냐 그냥 시시콜콜 그냥 살아가는 얘기하면서 재미있게 뭐 오랜만에 떠들면서 왁자지껄 깔깔대고 막 웃으면서 술을 막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술을 마실 때 그 빔 프로젝트 같은 거에는 그냥 영화 같은 거 틀어놓고 아니면 배경 멋진 영상 틀어두고 소리는 끈 상태로 스피커로 따로 음악을 켜놓고 미러볼 조명 막 이런 거 해서 되게 분위기는 어둡지만 무드 있는 그런 거를 즐기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뭔가 어두침침한 그곳에서 막 조명 돌아가고 이렇게 술에도 취하고 분위기 취하고 막 기분 좋게 한잔하고 있는데 그때 또 노크 소리가 똑똑똑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또 누구야? 볼 사람 없는데 진짜?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똘비가 얘기하기를 나 아까 올 때 애들 몇몇 연락 돌리긴 했었다고. 근데 바빠서 다 못 온다 했었는데? 라고 하길래 그랬냐? 아니 뭐 일 끝나고 왔을 수도 있지. 그래서 야 기다려 하고 나서 제가 나갔어요. 나가서 문을 여니까 이번에는 이 친구 이름을 돌준이라고 할게요. 돌준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겁나 오랜만이다. 야, 잘 지냈어? 얼른 들어와 하면서 안으로 안내를 하고 셋이서 모였으니까 또 분위기 즐기며 이제 알코올의 흡수를 막 몸으로 느끼며 점점 막 취해가고 있었죠. 뭐 같이 여행 갔던 얘기 뭐 옛날에 이랬지 저랬지 하며 즐겁게 놀던 중이었어요. 근데 뭐 알코올과 액체류들이 막 들어가면 사람은 볼일을 보고 싶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야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하니까 똘비가 야 나도 갈라 그래서 같이 가 하면서 따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화장실에서 남자들만의 은밀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참 간만에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노는 것도 참 재미지네 막 이러면서 야 잘 왔다. 가끔씩 뭐 이렇게 한번 놀러와 하면서 얘기하고 똘비도 너무 좋지. 야 여기 그냥 우리 저거 막 친구들 다 아지트해. 막 이러면서 볼일도 다 끝내고 뒷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똘비가 그때 어깨를 탁 잡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 할 말 있어? 하고 물어봤죠. 예. 그리고 똘비가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애가 분위기를 쫙 깔면서 목소리 막 낮춰가지고 방금까지 신나게 얘기하다가 야, 너 뭐 이상한 거 모르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멍소리야. 겁나 재밌게만 하고만 했더니 아니 무슨 놈아 돌준이 쟤 안 이상하냐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야 너는 인간적으로 뒤에서 남 까는 짓은 좀 하지 마라. 야 돌준이랑도 다 친하고 하는 놈이 이상한 게 뭐가 이상해. 그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똘비가 일본 안 이상해?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 일본? 그러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야 우리가 언제 일본을 갔냐고. 해외를 같이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 아까 쟤 말하는 거 못 듣냐고. 그리고 야 너 모르냐고 쟤 오른손잡이 아니라고. 분명히 안다고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고 막 돌준이 평소에 이걸 생각해보니까 맞네? 그치 우리 해외 같이 나간 적 없지. 근데 그건 아예 뭐 취해서 착각했나 보지. 뭐야. 그리고 야 손은 양손잡일 수도 있잖아. 그거 네가 모를 수도 있는 거지 하니까 야 착각을 해도 아무리 취해서도 어떻게 그래 손은 그럴 수 있어. 야 근데 어떻게 해외 그런 걸 어떻게 착각하냐. 그럼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냐고. 저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고 똘비가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그냥 야 취하면 그럴 수도 있어 하고 문을 열라고 가가지고 문 손잡이를 돌리는데 돌준이가 그 순간 딱 나오는 거예요. 나 화장실 하고 딱 나오길래 똘비랑 저랑 둘 다 뻘쭘해서 서로 눈빛으로만 쳐다보다가 야 들어가자 일단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그냥 눈빛 해서 들어가서 앉아서 기다렸어요. 그렇게 한 5분 10분 막 30분 이 정도 되면은 뭐 다들 그러잖아요. 벽돌 쌓아가지고 화장실 만드냐 뭐 변기 만들러 갔나 뭐 똥통에 빠졌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왜 이렇게 하나 하고 가봤어요 똘비랑. 근데 화장실에 불이 꺼져 있는 거. 얘 취해서 집에 갔나?
야야야 전화해봐 했어요. 그래서 똘비가 돌준이한테 전화를 하죠. 야 너 어디야 왜 안 와? 알았어. 그래 자라 하고 딱 끊길래 야 뭐야 야 아까 네가 이상한 소리 한 거 듣고 그냥 화장실 간다고 삐져가지고 집에 간 거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그랬더니 똘비가 한숨을 쉬면서 저를 되게 약간 좀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한심하다는 듯이. 그래서 야 얘 집이긴 집인데 내가 아까 출발할 때 전화했었다고 했잖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고 있었대 하는 거예요. 순간 둘 다 소름 돋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둘 다 술만 먹었어요. 이건 뭐지? 그러다가 똘비가 먼저 말을 꺼내는 거예요. 시계. 그래서 뭔 시계? 하고 말하니까 아씨 아까 말했잖아. 얘 왼손잡이라고. 항상 오른손에 찼어 얘 시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대부분 오른손잡이 남성분들이 거의 왼손에 시계를 차요. 왜냐면 이게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자주 쓰는 팔에 차면은 기스도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억을 해보니까 정말 그게 맞는 거예요. 반대손에 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셋이서 왁자지껄 할 때도 제가 했던 얘기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돌준이한테 야 너 뭐 오늘 머리 했냐? 야 오늘 좀 분위기 좀 많이 다르네?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뭐 아유 그래 막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왜 달랐냐면 가르마 방향이 반대였어요. 걔가 평소에 하는 그 가르마 방향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맞춰보니까 모든 게 반대더라고요. 이게 똘비랑 제가 아는 돌준이랑은 그냥 모든 게 정반대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이 든 게 귀신은 모든 걸 반대로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똘비랑 저는 밤새 뭐랑 그렇게 웃고 떠들며 놀았던 걸까 소름 끼친다 이거. 예.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아직도 풀지 못했던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는 여름 휴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친구들하고 다 같이 산과 물이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다 같이 큰 대형마트 가서 뭐 장도 보고 뭐 바리바리 싸들고 드디어 이제 펜션에 딱 도착을 해요. 여기가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외진 곳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곳이었어요. 표현하자면 정말 자연 그 자체로 되게 조용한 곳이랄까. 도착도 했으니 짐을 풀고 뭐 넣을 거 넣어두고 정리할 거 하고 여행을 가면 모두가 그렇듯이 즐겁게 수영도 하고 뭐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산공기 즐기면서 힐링도 하고 또 바베큐 하면서 그게 꽃이잖아요 여행에. 바베큐 하면서 술도 산공기를 막 안주 삼아가지고 거하게 막 마셔줍니다. 예. 또 이런 특이한 게 공기 좋은 곳에 가면은 평소보다 주량이 더 느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그래서 다들 주량을 넘어서 막 술 마시고 슬슬 하나 둘 의식을 잃어가는 거죠. 누구는 소파에 엎어져서 뻗어있고 누구는 바닥 침대 누구는 작은 계단 같은 데 걸터가지고 뻗어있고 그렇게 되면 술상은 뭐 그대로 사실상 치우지도 않고 아주 전쟁터를 연상케 하는 광경이 펼쳐지죠. 그 와중에도 주량이 그래도 저는 좀 꽤 강하다고 자부하는 편인지라 그날도 취기는 살짝 있기는 했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라서 혼자서 상도 좀 정리를 하고 이래저래 청소를 했어요. 상도 치우고 뭐 쓰레기 버릴 거 버리고 음식물 그냥 주방 거기에 다 해놓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방에 가서 나도 피곤하니까 그냥 방에 가서 한 잔을 더 할까 그냥 씻고 잘까 생각을 하다가 애들도 자는데 심심한데 그냥 씻고 자야겠다 하고 이제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로 가서 이제 딱 씻으려고 불을 켜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왔었는데 이게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술도 먹었겠다 뭐 하겠다 뭐야 하고 그냥 대충 불 꺼져 있는 대로 문을 닫고 막 씻고 있었어요. 어두운 상태에서 그러고 있는데 뭔가 자꾸 펜션에 도착해서부터 중간중간 한 번씩 이상한 기시감 같은 게 들었거든요. 예. 근데 씻고 있는데도 그 느낌이 확 와서 뭐지? 하고 그냥저냥 막 씻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들어가죠. 이거 뭐야 도대체? 그러고 멈춰가지고 뭐야 그러면서 이 느낌이 뭔가 익숙하면서도 되게 익숙하지 않아서 되게 불편한 듯한 뭐 이게 말로 표현 못할 느낌이거든요. 예. 그게 계속 들어가지고 이거 뭐야 하고 여기 화장실에 서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둘러봤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이건 그냥 기분 탓인가? 아니면 귀신이 와가지고 느껴지는 건데 지금 내가 그냥 안 보이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재수없다 그냥 자야겠다 하고 얼른 씻고 나와가지고 자러 갔어요. 복도 쪽에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그쪽 큰 거울 지나가지고 방으로 쭉 걸어가고 있는데 또 그 기시감이 확 뜨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지? 뭘까 이 기분은? 하고 가만히 서가지고 이러고 있다 다시 돌아서 거울 앞에 딱 섰어요. 너냐? 이러고 그냥 거울 앞에 서가지고 그냥 주변이나 제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근데 거울을 보는데 분명히 제 얼굴이에요. 누가 봐도 제 얼굴이고 제 몸이고 제 주변 펜션 다 똑같고 근데 이상하게 제 얼굴이 뭔가 내가 아닌 것처럼 막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분 정도 지났나 멍하니 보다가 이거 기분 탓이겠지 하고 돌아서 방으로 발길을 돌려서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누워가지고 술 한잔 할까 고민하다가 아니야 자자 이러고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 또 술 어느 정도 먹으니까 그래도 잠이 금방 들더라고요. 그렇게 잠에 들어서 있다가 그러다 문득 막 하면서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에 딱 깼는데 왁자지껄한 소리가 밖에서 계속 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걷는데 분명히 놀러와서 이 펜션에 어느 정도 머물렀고 익숙한 그 곳이잖아요. 어쨌건 제가 하루 종일 있었던 곳이니까. 근데 일어났는데 전혀 모르는 곳인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내가 걸어왔던 복도, 내가 자는 방, 내가 갔던 화장실, 그리고 내가 아이들과 술 먹었던 테라스, 그리고 내가 소파에 누워있던 거실, 이런 게 모습이 다 똑같은데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처음 왔던 것처럼.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공기가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아닌가? 내가 뭔가 달라진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 생각을 뒤로 뭐 어쨌든 애들 막 떠들고 있고 그렇게 거실로 나가보니까 저쪽 거실 바깥쪽 테라스를 보니까 요놈들이 또 곳에 일어나가지고 테라스에서 술판을 막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딱 보면서 저것들 질리지도 않나 뭐 이러고 애들한테 이제 다가가려고 테라스로 쓱 걸어가면서 그 테라스가 가려진 부분들이 슬 보이기 시작하는데 5명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까지 5인데 여행은 5명이서 갔는데 5명이 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왔나? 생각하고 뭐 누구 왔어? 이러면서 왜냐면은 저희가 뭐 멤버들하고도 그랬었고 친구들하고 가거나 할 때도 중간중간 친구들을 부르면 아무리 먼 거리라도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새벽이라도. 그래가지고 또 누구 왔나 보네 하고 나서 누구 왔어? 이러면서 다가가는데 그 왁자지껄하던 소리가 갑자기 음소거처럼 뚝 끊기더니 0.1초 차이도 없이 동시에 애들이 고개를 다 제 쪽으로 휙 돌려가지고 저를 쳐다봤는데 얼굴이 다 제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어버버 하고 있었는데 동시에 5명이 다 무표정으로 아직 안 돼 일어나지 마 아직 안 돼 일어나지 마 아직 안 돼 일어나지 마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하면서 막 어버버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갑자기 옷깃을 확 잡아당기는 느낌이 나더니 의식이 확 끊겼어요. 그러고 나서 눈을 뜨니까 침대에 들더라고요. 이게 다행히 꿈이었어요. 그 모든 게 꿈이니까 이거는 내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이거는 진짜 당황스럽다. 이건 뭐지? 하면서 핸드폰을 딱 봤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불과 잠에서 깬 시간을 봤는데 5분도 안 잔 거예요, 제가. 그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그런 꿈을 꾼 거야?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술도 먹었겠다, 갈증 난다 이러고 시원한 물 좀 먹어야겠다 하고 거실로 나갔어요. 나가서 냉장고에 있는 물을 따라서 컵에 마시고 있는데 마시면서 딱 꼴깍꼴깍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이상했던 꿈 그리고 그 어색함들이 뭔지 그때 딱 알아차렸어요. 제가 물을 마시면서 꼴깍꼴깍 하면서 문득 복도 쪽에 큰 거울이 있었잖아요. 그 거울이 보여서 마시면서 마시는 중에 눈만 옆으로 흘깃해서 그 거울을 쳐다봤는데 제가 행동을 하면 그 거울이 저보다 1초에서 2초씩 동작이 느려요. 그걸 보고 컵은 입에 댄 상태로 가만히 멈춰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펜션에 온 이후로 하루 종일 이유 모를 기시감이나 막 어색함이 들었던 그 시간, 그 공간 속에는 항상 제 가까운 곳에 그 큰 거울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거든 거울이 꼭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돌비님도 귀족분들도 갑자기 집에 있거나 어디 있을 때 문득 그런 느낌이 들 때면 네. 그 이유는 거울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춥냐, 이야기들이? 아니, 옴니버스식으로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겨울을 만들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지금. 한여름에. 그런가요? 얘기들이 네. 사실 막 그렇게 별로 무섭지는 않아서 옴니버스로 짧게 준비해서 네. 이게 소름이 끼치다가, 이게 춥다가 좀 식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질근질거리거든요, 몸이. 또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거울을 돌려놓거나 가려놓거나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포커즈카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네. 많은 이야기들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자, 포커즈칸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세 가지의 옴니버스 형태의 이야기였는데 이분이 아이돌이고 가수시기도 하지만 귀신을 어릴 적부터 보아오셨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야기가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돌비 포커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영상부터 꼭 보시길 다시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